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본영어 문법편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관현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지난 시간부터 시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일단 복습부터 하면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제라고 하는 건 뭐랑은 반대되는 개념이다? 간이랑은 다른 개념이다. 간이라고 하는 건 보편적인 개념이어서 모든 인간이 똑같이 경험을 하고 있지만 시제라고 하는 건 문법적인 개념이다. 즉, 특정 언어한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과 시제의 개념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법 강의를 통해서 시제의 정의를 뭐로 가져갈 거라고 했었냐면 동사의 어형 변화를 통해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을 시제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형 변화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첫 번째, 현재 시제는 동사에 es를 붙이는 형태니까 어형 변화가 맞죠. 과거 시제는 동사에 ed를 붙이는 형태니까 어형 변화가 맞습니다. 그런데 미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동사의 형태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뭘 붙이죠? will이나 be, going, to 같은 표현을 붙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시제라고 하는 건 동사의 어형 변화가 없어서 미래 시제라고 부르면 안 되겠다. 미래 시간 표현이라고 불러야겠다.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미래 시제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였고요. 자, 이 시제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꼭 전제로 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언어는 말을 할 때 누가 기준이다? 말을 할 때 기준. 첫 번째, 화자다. 글 쓰니 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것의 기준은 현재가 된다. 말할 때의 기준은 현재가 된다. 그래서 현재로부터 화자가 느끼기에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과거 시제를 쓸지, 아니면 미래 시간 지시 표현을 쓸지, 아니면 분명 시간 차이가 조금이라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현재 시제를 쓸지가 나뉘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현재 시제와 미래 표현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았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에 대해서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완료. 자, 물론 투부정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설명 안 드렸던 전제하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영어에는 시제가 총 2개밖에 없었다고 했고, 그리고 여기에 미래 시간 지시 표현까지 해야 현재, 과거, 미래 3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완료니 진행이니 하는 것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에 속하는 녀석들이냐? 바로 상이라고 하는 것에 속하는 녀석들입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뭐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었냐면 시제는 라면이고요. 상은 스프, 양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끓인다고 하면 면은 분명히 있어야겠지. 상품은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짜장 스프를 섞으면 짜파게티가 되고 빨간 스프를 섞으면 신라면이 되는 것처럼 스프를 뭘 넣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양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상의 종류는 크게 2가지. 완료상과 진행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완료상과 진행상을 또 합쳐서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완료 진행상이다 라고 부를 것이고, 완료상도 진행상도 아무것도 안 쓰는 걸 저희는 단순상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시제와 상은 라면과 스프와 같은 관계라 그랬죠. 그러면 면 종류와 스프의 종류를 섞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개의 시제와 4가지의 상이잖아요. 그래서 총 12개의 시간 지시 표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과거에 어떤 문법 용어를 썼냐면 12시제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왜 12시제일까? 완료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시제로 봤었거든. 그러면 한번 쭉 나열해 봅시다. 현재 시제를 기준으로 단순 현재가 있을 것이고, 현재 완료가 있을 것이고, 현재 진행이 있을 것이고, 현재 완료 진행이 있겠죠.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도 이런 형태들이 전부 다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걸 먼저 깔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완료상이라 그랬죠? 완료상이란 게 뭐냐? 자, 일단 이름부터 볼게요.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야. 그러면 시제는 뭐예요? 시제는 현재지. 시제가 뭐라고? 현재라고.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이야기의 초점은 현재에 있을까요? 과거에 있을까요? 미래에 있을까요? 현재에 있는 거예요. 다시 현재 완료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 최종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느 상황에 있다? 현재에 있다. 자, 그렇다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기준점으로 현재를 잡아볼게요. 현재 완료를 공부할 때는 과거를 항상 같이 보아야 되는데 저는 이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표현할 때 보통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일까? 일단 현재 완료임에도 불구하고 시작점이 어디로 남아 있어요? 과거로 되어 있죠. 현재 완료의 가장 대표적인 해석법을 알아볼까요? 뭐뭐 해왔다입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현재 시제라고 했는데 과거에다가 이놈이 그래프를 표시해 놓더니 뭐뭐 해왔다라는 의미를 또 드러나고 있다. 이게 뭘까요? 현재 완료는요. 현재가 중요한 건 맞아.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가 기준인 건 맞는데 현재에서 과거를 바라본 겁니다. 과거에 특정한 사건이나 행동이 있었고 그게 어떻게든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나는 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과거에 난 여행을 갔다 와본 경험을 지금 가지고 있어. 과거부터 시작한 행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과거에 했었던 것에 대한 영향력이 현재에 끼치고 있고 그 현재를 중심으로 말하는 게 현재 완료라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과거 시제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과거 시제도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거 시제는요 현재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과거의 일일 때 과거 시제를 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라고 돼 있죠. 이게 보통 한국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개념이라서 이걸 같이 묶어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과거 시제는 동사에 일이 붙이는 거 알고 있고 현재 완료는 have, pp 쓴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과거 시제의 핵심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리감, 떨어져 있다라는 자각,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는요. 이러한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인해서 세 가지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조금 말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그래프를 그리면서 기준은 현재요, 과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와 과거가 떨어져 있는데 이전 시간으로 떨어져 있어? 그럼 과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점인 현재로부터 시간적으로 이전 방향으로 멀어져 있어. 그게 바로 과거 시간을 나타낸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현실과 상상 사이의 거리감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과거정법 과거 아직 안 배웠지만 현재 시간 현재 상황의 반대를 나타낼 때 과정법 과거를 쓴다고 하죠. 그런데 현재 사실의 반대인데 왜 과거를 쓸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쓰는 거야? 내가 지금 뭔가를 말하고는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현실성이 없어. 내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일어나 있지 않아. 내가 생각하기에도 현실과 달라. 이렇게 현실과 거리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거리감을 이 원어민들은 어떻게든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 거리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떨어뜨리는 이 거리감을 응용해서 과거 시제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 가정법 과거에서 사용되고 있는 과거 시제는 진짜 과거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현실과 내가 말하고 있는 가정 상황과의 거리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과거 시제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거리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 우리가 보통 can보다 could가 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화자와 청자 사이의 거리감. 내가 뭔가 말을 하고 있는데 can you?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could you?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공손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나와 네가 거리감이 있다라고 하는 걸 나 알고 있어. 나 이런 거리감을 인지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시제를 통해서 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아무튼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내용까지 이번 유닛에서 다룰 건 아니고 그냥 과거 시제를 다루는 김에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과거와 현재가 나와 있죠. 일단 과거 시제는 뭐라 그랬어요? 현재로부터 이전 방향으로 떨어져 있을 때, 떨어져 있다는 걸 내가 자각할 때 쓰는 게 과거 시제라고 했습니다. 이 보라색이 나타내는 건 현재 완료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과거의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과거가 미친 영향이 있어. 어디에? 현재. 나는 그 현재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이게 현재 완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 현재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본 과거의 사건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느낌이 올랑말랑 하시거나 느낌이 전혀 안 오시죠? 그럼 뒤에 나와 있는 해석법들 보면서 파악하시면 돼요. 자, 마저 가볼게요. 다시 과거 시제로 돌아와서 과거 시제를 설명해보면 과거의 상태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 시간 제시 표현이라는 거죠. 특별할 거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 셰익스피어가 wrote, 썼습니다. over 30 plays. 30편 이상의 플레이를 썼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과거 일 말하고 있는 거고 과거의 반복적 동작. He traveled to Italy every summer. 그는 매 여름마다 이탈리아에 여행을 갔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네. 반복적이든 아니든. 즉,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 번 일어난 거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면 그냥 쓴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어려운 건 현재 완료라고. 과거 시제까지는 우리나라 말에도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현재 완료다. 현재 완료의 용법부터 보겠습니다. 계속, 경험, 완료, 결과. 이거 외워야 될까요? 네, 지금은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은 외우셔야 돼요. 지금은 외우셔야 돼요. 근데 평생 이 용법들 종류 외워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라리 이거를 외우고 있어야지 이걸 외우는 건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에 얘네들을 공부하고 이 해석에 칼같이 맞춰서 이 문장을 해석해 봄으로써 해석법에 좀 익숙해지고 나면 이런 용법 이름들은 까먹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중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 중학교 영문법에 통달하신 분들은 이거 외우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우린 결국 해석을 해내는 게 중요하고 시제 자체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계속이래요. 쭉 뭐뭐하다라는 거죠. 옆에 문장만 볼게요. We've been friends since we were kids.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애들이었을 때부터 우리는 계속 친구다. 그래프 대충 그려볼게요. 현재고 과거면 지금 우리가 친구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친구였어. 그게 지금까지 쭉 유지되고 있는 거. 이해되시죠? 쭉 친구였으니까. 이해됐죠? 경험 보겠습니다. 뭐뭐 한 적이 있다. Have you ever heard about the book The Secret? 너 The Secret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들어본 거 자체는 필연적으로 과거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는 예전에 봤었냐, 들었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튼 했을 텐데 그래서 지금 현재에 너 그 경험을 가지고 있니? 들어본 경험이란 걸 가지고 있니? 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결국 물어보고 있는 건 과거의 사건이야, 현재야. 현재잖아요. 이해됐죠? 완료도 보겠습니다. 지금 막 완료했다. They have just arrived in the hotel. 그들이 지금 막 호텔에 도착했어. 무슨 뜻이야? 얘네가 언젠가 출발은 했을 텐데 현재 와가지고 딱 그게 끝났어. 이해됩니까? 과거부터 뭔가가 이루어졌을 텐데 아무튼지 간에 지금 막 끝났어. 과거의 영향이 지금 막 끝났어. 라고 해서 현재의 상황을 강조해서 말하는 게 현재 완료의 완료용법이고요. 결과. 과거의 뭐뭐해서 지금 뭐뭐하다는 거죠. 자, I have lost my camera. 무슨 뜻이래요? 나는 잃어버렸어. 나의 카메라를. 이거 그냥 lost my camera라고 해도 될 텐데 왜 have lost라고 했을까요? 위에 그래프에 맞춰서 또 이해해보면 돼요. 현재가 기준이고 과거에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잃어버린 영향력이 쭉 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겠죠. 오케이? 오케이? 만약에 그냥 lost라고 써서 과거 시제를 썼으면
현재 어떤 지금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나 과거에 잃어버렸었어. 나 그때 잃어버리는 사건을 겪었어. 그걸 얘기하고 싶을 때 과거 시제를 쓰는 거라고요. 오케이. 아래 것도 볼까요? He has gone to America. 그는 has gone. 가버렸어. to America. 미국에 가버렸어. 가버리고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없다고. 떠난 상태로 상태가 끝나버렸다고. 그 영향력이 쭉 오고 있다고. 전부 다 그래프로 이해가 되시죠?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비교해서 알아둬야 되는 표현이 있는데 have been과 have gone입니다. have gone 이라고 하면은 가버렸다는 뜻이고요. 가고 지금 안 왔다는 거예요. have been은요, 가본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의미를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어떻게? be는 이다잖아요. 있다잖아. 있다. 그쵸? 그러면 있어 본 적이 있다. 있어 버렸다는 이상하니까 있어 본 적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거는 가는 거. 현재 장소로부터 멀어진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렸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용법으로 나눠보면 be는 경험이고 gone은 결과가 되겠지만 이런 용법을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고 각각의 표현이 다르게 쓰인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래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과거의 일을 현재와 연관하여 현재 시점까지의 계속 경험 완료 결과를 나타낸다. 결국 중요한 건 뭐다? 현재다. 됐죠? 자, 현재 완료와 같이 잘 쓰이는 부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게. 자, 현재 완료는 보통 과거랑 비교가 되고요. 과거는 제가 계속해서 표현을 어떻게 했죠?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으면 이렇게 한 시점으로 표현을 해왔죠. 물론 이 안에서 뭐 반복이 되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한 점으로 표현을 했다고. 그런데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과거 특정 시점에서부터 쭉 오고 있는 영향력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과거 시제랑 어울리는 표현은 점개념, 현재 완료와 어울리는 표현은 선개념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특정 시점, 특정 기간 동안과 관련돼 있는 부사 표현을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 현재 완료와 같이 잘 쓰이는 부사들은 외우셔야 되는데 이것들 전부 다 외우실 때 뭐를 떠올리면서 외워라? 이 그래프, 선개념과 연결지어가면서 외워라 라는 거고, 이것들과 함께 과거 시제 통제부사, 현재 시제 통제부사 등등등으로 현재 완료 통제부사죠. 못합니다. 로 소개되는 부사들을 제가 문법 교재들 뒤져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화면 잠깐 멈추시고 이것들 쭉 체크해 놓고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이거 설명 안 하시나요? 네. 외워야 되는 걸 제가 뭐하러 설명해요? 외우면 되는 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아래에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완료와 같이 쓸 수 없는 표현. 현재 완료는 현재에 더 가까우므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구들은 쓸 수가 없다. 됐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when입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완료와 미래 완료인데요. 문법적으로 설명할 게 많이 없습니다. 자, 과거 완료와 미래 완료는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과거 완료는 형태가 어떻게 돼요? had, pp입니다. 설명이 다 똑같아요. 아까 현재 완료는 현재에서 바라본 과거였잖아요. 과거 완료는 과거 특정 시점에서 바라보는 더 이전의 과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조금 전에 배웠던 완료용법의 의미들 있죠. 그것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전 과거를 나타낸다는 의미를 삼아서 대과거. 그냥 더 먼저 있었던 과거 시제처럼 쓰는 거예요. 과거 시제의 과거 시제. 무슨 뜻이야? 나 밥 먹었다? 나 산책했다? 나 배탈 났다? 나 약 먹었다? 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약을 먹으면서 배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이거 과거죠. 약 먹으면서 산책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이것도 과거죠. 약 먹으면서 밥 얘기를 할 거야. 이것도 과거입니다. 약 먹으면서 공룡 살고 있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이것도 과거예요. 그쵸? 약이라고 하는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는 모든 사건들은 다 과거야. 그런데 내가 두 가지 과거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배탈 난 이야기도 하고 싶고 밥 먹은 이야기도 하고 싶어. 그러면 밥 먹은 게 배탈 난 것보단 더 이전이고 배탈은 그것보다는 좀 더 나중이죠. 오케이? 근데 내가 이미 말을 할 때
배탈 났다는 사건에 과거 시제를 썼어. 그러면 밥 먹었을 때를 또 과거 시제로 써버리면 시간 파악이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때 대과거를 쓴다. 다시 대과거라고 불린다고 해서 아주 옛날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보다 더 이전인 경우에 사용하는 게 대과거다. 더 이전이라는 키워드가 대과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과거 완료는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 일단 초벌 설명 끝. 미래 완료는 뭐겠어요? 미래 완료? 미래 완료는 더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그래프 그려보면 미래에 내가 뭔가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 그런데 미래 상황에서 바라본 뭐 현재라고 말하긴 좀 뭐하긴 한데 과거, 미래 기준에서의 과거, 특정 과거가 미래까지 끼치고 있는 영향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게 미래 완료입니다. 오케이? 뭔 소린지 모르겠죠?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일단 과거 완료와 미래 완료가 나와 있고 여기 아래에 각각의 과거 완료, 미래 완료를 나타내는 부사류가 나와 있어. 외우셔야 됩니다. 특히 미래 완료를 나타내는 부사구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얘네 나오면 미래 완료를 고르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오거든. 그냥 달달달 외워서 푸는 겁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자, 과거 완료 보면요. 이렇게 용법들이 있다. 체크. 그런데 그거 말고도 대과거로도 쓰인다. 이건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를 다룰 때 쓴다. 라는 건데 하나만 더 문법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면요. 대과거는요. 순서를 나타내고 싶을 때만 쓰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자, 예를 들면은 밥 먹었고 산책했고 배탈 났고 약 먹었어. 제가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먹었다 밥을, 산책도 했다, 배탈도 났다, 그리고 약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과거의 사건들을 순서대로 밝히는 경우에는 굳이 had pp, had pp, had pp 과거 시제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과거 시제로 써줘도 됩니다. 내가 말하는 순서가 곧 시간 순서인 경우에는 굳이 대과거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일어난 일을 순서대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문맥상 순서가 명확한 경우에는 굳이 대과거로 표현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 before나 after가 사용된 경우. 오케이.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오긴 조금 어려워가지고 이 정도만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직접 다 한번 해석해 보시면 되고요. 미래 완료입니다. 미래 완료. 계속과 완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해석법 외워봤자 이대로 해석 안 됩니다. 그냥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게 더 편해요. 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위에서 뭐라 그랬죠? 여기 미래 완료 표현들이 나와 있으면 이것과 얘를 매칭하는 게 시험 문제가 나올 거라 그랬죠? 그냥 매칭하시면 됩니다. 더 설명드릴 게 없어요. 아니 이 선생아 문법을 가르친다면서 이렇게 설명을 대충 하면 어떻게 하나? 자, 예문 한번 해석해 볼게요. He will have lived here. 그는 여기서 산 것이 된다. For 10 years. 10년간 by next year. 내년이면. 이거랑 그는 살 것입니다. Here. 여기서 10년 동안 by next year. 내년이면. 뭔 차이가 있죠? 한국어 어감적으로 이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없죠. 없죠. 문법적으로 설명은 할 수 있지. 여기에 나와 있는 특정 시점. 이때 바라봤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오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 설명한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못 알아듣지 않으세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미래 완료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암기하고 예문들을 외워둠으로써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문법을 접근하는 게 더 낫죠. 오케이? 제가 시제를 잘 몰라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미래 완료는 정말 느낌이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죠? 자, 아래 문장도 해석해 보겠습니다. By this time tomorrow. 내일 이 시간쯤이면 I will have arrived. 난 도착해 있을 거야. At the farm. 그 농장에. 미래 시제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느끼실 수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통제 부사들을 외워서 기계적으로 푼다. 심지어는요. 미래 완료형 잘 쓰지도 않습니다. 원어민들도 복잡한 시제형 잘 쓰지 않아요. 가장 어려운 시제형이 미래 완료 진행이고 여기에 수동태까지 합쳐지게 되면은 생긴 꼬라지가 어떻게 되냐? will,
have been, been, pp. all이 되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표현을 쓸 것 같습니까? 거의 안 씁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수로 특정 파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잘 안 쓴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지만 하고 있으면 되는 표현들이지 굳이 구태여 이걸 딥하게 문법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됐죠? 자, 마지막으로 진행형입니다. 진행형까지 설명하고 나면은 이번 챕터가 끝날 것 같은데요. 진행형은 일단 형태부터 볼게요. be 플러스 ing를 쓰게 되고 이 ing는 현재 분사입니다. 저는 이 진행형을 그래프로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려요. 기준점, 즉 현재 진행이라면 이때가 현재가 되겠죠. 조금 과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조금 있을 미래에 끝나게 될 거야 라는 걸 전제하는 게 현재 진행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진행형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 동적이고 진행 중이라는 거다. 역동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게 진행형이다. 두 번째, 일시적이고 제한된 기간 동안만 지속된다.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평생 유지되는 상태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 이런 거는 현재 시제를 쓰는 거지 진행형을 쓰는 게 아니라고요. 쭉 유지되는 거 말고 특정 시점에만 유지되는 거, 이런 것들만 진행형을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과거 시제면 과거 진행, 현재 시제면 현재 진행, 미래 시제면 미래 진행. 뭐 이상하고 어려울 거 없죠.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까지 봐두면 좋겠지만 이런 거 수험적으로도 알 필요 없고, 뭐 문어체에서 거의 볼 일이 없고요. 구어체에서는 짜증이나 불만을 나타낸다는 걸 모르더라도 뭐 he's always complaining 하면서 막 강조해서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갈 거예요. 완료 진행? 완료 진행은 뭘까? 용법 중에서 계속용법 있었죠. 뭐뭐 해왔다. 그게 조금 더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뭐 또 이것도 강조해서 설명할 게 없네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중요한 건 진행형을 만들 수 없는 동사인데요. 대표적으로 진행형을 만들 수 없는 동사를 우리는 stative verbs, 상태 동사라고 부릅니다. 상태 동사의 종류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동사들은 외우시면 돼요. 상태 동사라고 하는 건 정말로 현재 시제와 느낌이 비슷합니다. 설명이 비슷해요. 자, 내가 예를 들어 be sick, 나 아프다는 얘기를 했어. 아프다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도 아팠을 거고 조금 앞에도 아프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시간의 뭐 차이라던가 거리감 같은 걸 느낍니까? 안 느끼죠. 그냥 나 지금 아파, 나 아파 그러면은 1시간 뒤에 아팠었어도 나 지금 아파라고 얘기할 거고 1시간 뒤에도 아플 건데도 나 지금 아파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상태 동사가 딱 그런 느낌입니다. 상태라고 하는 건 시간의 범주에 갇혀있지 않은 표현이에요. 분명 언젠가 끝날 수도 있고 분명 시작점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상태라고 하는 건 그냥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특정 시점만 콕 집어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특정 시점 동안에만 지속되고 있는 거,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 이런 진행형과는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런 상대 동사랑 대비되는 동적 동사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나열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동적 동사들 중에서 진행형을 썼을 때 조금 특이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들 한 번만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자, 동적 동사들 중에 순간 동사라고도 불리는데요. hit이라던가 점프라던가 뭐 탭, 치다 이런 거 아니면 뭐 킥 이런 표현들, 이런 애들은 진행형으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머리로 생각해 보세요.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친다는 게 뭐예요? 여기 뭔가 물건이 있으면 이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야 이렇게 치는 거예요? 두 번째죠. 탁 하고 일어나는 거잖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 근데 얘를 진행형으로 어떻게 쓰지? 나 지금 그 애를 때리는 중이야 라고 얘기하면 한 대를 이야 라고 길게 때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따다다다다다다 여러 대 때리는 거예요? 여러 대 때리는 거죠? 이렇게 순간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들은요,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진행형으로 쓰이게 되면. 됐죠? 그리고 이런 동사는 어때요? die, 죽다. 뭔가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죠. 근데 죽는 중이다. 말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죽었으면은 그냥 망자인 거고 안 죽었으면 산 사람인데
dying 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상하잖아. 이거는요. 상태 변화에 다가가고 있다. 근접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he is dying 이라고 하면은 그가 뭐 죽음의 경계선에 막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점차 죽어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상태에 다가가고 있을 때. 오케이. 진행형이라는 게 진짜 뭐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만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니다. 하나의 동작만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나머지들은 잘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정리해드린 거니까 뭐 대학교 공부하시는데 참고용으로 보시는 분들은 적어 놓으시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진행형을 만들 수 없는 동사라고 밝혀놨던 이 동사들 중에서 일부 동사들은요 또 진행형으로 쓰인대. 이게 뭔 소리야? 자, taste나 have 같은 단어가 가지다라는 의미일 때, 그리고 taste가 뭐뭐한 맛이 난다라는 의미일 때는 진행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상태니까. 그런데 tasting, 맛을 보고 있는 동작의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는 진행형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having a good time, 진짜로 이게 시간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럴 때도 진행형을 쓸 수 있고, 밥을 먹다, 이런 의미에도 진행형을 쓸 수 있고, 아무튼 진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고서 끝낼 수 있는 그런 행동의 의미를 가진 상태로 이 동사들이 사용될 때는 진행형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거 그냥 표현들 외우시면 돼요. 시제와 관련된 것들은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설명은 쭉 읽어보고 이해가 됐으면 암기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과거와 과거 시제가 나와 있는데요. 그냥 선후 관계를 표현하는 거다. 지나가고, 과거 진행과 과거 시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현재 진행형과 현재 시제. 현재 진행형은 제한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거, 일시적인 걸 다룬다 그랬고, 현재 시제는 내가 굳이 시간의 거리감을 느끼지 않는 모든 시간들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 느낌 그대로를 가져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현재 진행형은 일시적 제한적 기간, 현재 진행형은 상황이 곧 변할 것임, 곧 끝날 것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현재 시제는 그렇지 않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챕터 3 텐스를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시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공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제는 절대로 책 한두 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걸 외워서 이해하겠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공부할 범위를 반드시 좁혀놔야 됩니다. 그 범위를 제시하는 게 뭐다? 교재인 거고요. 대략적으로 그 특정 시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 의미들을 외웠다면 나머지는 그냥 표현들을 외우기만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영어를 계속 쓰고 읽고 말하고 듣고 그러다 보면 어차피 그 시제의 느낌을 점차 가져가요. 말로 표현하긴 어려운 그 느낌을 가져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일상생활 회화에서 쓸 것까지 너무 멀리 내다보지 마시고 일단은 시험 상황에서 풀 수 있을 정도까지 외우기만 하고 지나가세요. 아시겠죠? 제가 대략적으로 시제와 상에 대한 대략적인 느낌들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 이상을 기대하지 마시고 교재에 있는 것들만 외우고 지나가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